바로크 콘서트 제목이 참 기특한데 누가 지으셨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고요. 자, 우리나라가 그 뭐 기록 강대국이다, 기록 대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기록 안에 뭔가 허술해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정말 아는 사람들은 정말 입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기록 대국,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그 실체를 좀 파헤치는 시간이 되고 또 2016 세계 기록 총회가 왜 열리는지 한번 그 근원부터 좀 살펴보는 짧지만 알찬 시간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 기록 유산을 13개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세계 기록 총회가 9월 5일에 있습니다. D- 오늘 정확히 보니까 49일이더라고요. 하지만 뭐 대략 D-50이라 치고 그 날을 맞아서 세계 기록 문화의 정수 조선 왕조실록 그 숨은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계 기록 유산이 13개가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왜 작년에도 뭐 KBS 이산가족이 이제 그 등재되고 그러면서 막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선정을 하는 거고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먼저 우리 권영식 주무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정 기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아, 네, 세계기록 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세계적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그 기록물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2년마다 국제 자문회의의 추천을 거쳐서 그러니까 유네스코 총장이 지정하는 기록 유산을 말합니다. 네. 네, 총 13개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1997년도에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이 처음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불조 직지심체 요절 학원과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고려대장경판 또 재경판하고 조선왕조 의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동의보감이 등재가 되었고요. 2011년에는 일성록과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과 난증 일기가 등재가 되었고요. 작년이죠. 2015년에 세계 한국의 유교 책판과 그다음에 KBS 특별 생방송 이상 가지고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건입니다. 아, 이렇게 언뜻 듣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또 저 같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지 기록 네.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것들? 지금 이게 세계기록 유산의 그 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록이 총 348건인데요. 그 중에 이제 독일이 21건으로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친숙한 기록물이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 9번 그 교향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피지의 인쇄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아실 만한 기록물이 네덜란드의 기록물인데요. 그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있습니다. 아, 안네 프랑크 일기 뭐 이런 것과 이제 정말 나란히 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실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가치로서는 네. 훨씬 더 그죠? 네, 굳이 우리가 순위를 매기자면 훨씬 윗순위에 포진돼 있지 않았나. 네. 그러게 뭐 네. 악보보다는 그래도 그죠? 그렇죠. 실록이. 그럼요. 예, 예. 어떤 방대함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런 예, 네. 자, 조선왕조실록 예 어떤 역사서인지 좀 간단히 또 소개를 받아보죠. 네, 저도 마이크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그 뭐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실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부터 25대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권수로는 한 1,800여 권 되고 글자 수는 4,980 몇만 자, 한 5천만 자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우리 그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은 25대 왕별로 다 실록이 있는데 퉁쳐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955년도부터 58년도 사이에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태백산본을 가지고 영인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인본을 만들 때 뚝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이라고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이 조선왕조실록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체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 중에 그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록이 실종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실록에는 광해군이나 연산군 이런 분들은 이제 폐위된 왕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기록이 돼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 왕위에서 쫓겨나는 왕들의 기록들도
당연히 일기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원래 그 일기로 존재했던 왕의 실록이 세 권 있죠. 세 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그 노상군 일기는 나중에 숙종 때 이제 그 단종으로 바뀌죠. 그래서 단종실록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두 명은 이제 그냥 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기라고 해가지고 실록과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체제나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은 실록과 똑같은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광해운 일기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실록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처음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안을 쓰고 그걸 초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초를 쓰고 점초를 써서 마지막에 인쇄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해군 일기는 인쇄를 못합니다. 제가 그 샘플을 하나 제가 이 뭐 참고로 바닥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복제를 했는 거다 보니까 멀리서 잘 안 보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유, 예, 직접 들으시고 뭐. 이게 중초입니다. 중초. 중초라는 것은 마지막을 위해 가지고 막 날렸었겠죠. 완전히 이게 뭡니까? 검은색과 흰색의 조합이죠, 그냥. 예. 그리고 이렇게 했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은 죄송합니다. 정초를 합니다. 정초. 정초는 좀 나름대로 뭡니까? 깔끔해지죠. 그리고 나면 뭘 하겠습니까? 인쇄를 하겠죠. 인쇄본은 확실히 다르네요. 인쇄는 확실히 달라지죠. 네. 예.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쇄를 하고 나면은 앞에 것들은 다 고유명사로 세처력고 해가지고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광해군 일기만 이 중초와 정초가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그 중초를 이제 기록원이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돈이 없어가지고 인쇄를 하려니까 국가 재정이 없어 안 돼서 광해군 일기는 일기라서 그냥 갖다 둔 게 아니라 이 인조 때 한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막 그냥 그대로 이 중초와 정초를 보존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유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직접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특히 저 한성호 연구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쓸어준. 그 실록의 편찬차를 이제 사관이라 그랬잖아요. 당시 사관은 어떤 분들이 선발된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사관인 거예요? 연구사님 뭐 이런 분들이요? 네. 네, 뭐 저희들은 사관이 들려니까 저희 가문에 흠이 좀 많아서 아이고. 조선시대 사관들은 그 실록을 남기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는 사람이 사관입니다. 요즘 우리 그 현대 사회에서 이제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관들이 사초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사초가 뭡니까? 나중에 실록을 만드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이 사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로지 기록만 남기는 전임사관, 네.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사관의 역할을 하는 견임사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전임사관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록들을 남기는데 이 앞에 보이는 사초의 가장 큰 원칙은 뭔가니까 직필입니다. 직필. 네. 보고 듣고 있는 그대로 적는. 왜 요즘 기자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네. 막 이렇게 쓰잖아요. 예. 혹은 이제 컴퓨터로 막 치잖아요. 그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말 위에서도 쓰고 막 이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어. 왕이 어디 가든 간에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관의 임무가 저 기록만 남긴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논설, 비평이라 해야 되나요? 평을 내요, 평을. 그 시대를 평을 내요. 일반적으로 사관은 좀 직책이 낮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관들이 막 그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아니고 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직책이 낮는 사관들이 기록을 남기고 평을 하는데 놀래요. 저도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명종 때 명종이 아마 조금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요. 13살인가의 왕위를 계승받는데 왕이 어리니까 누가 나부대입니까? 외척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옛날에도 그러다 보니까 사관이 뭡니까? 기록을 남깁니다. 대대로 외척이 이렇게 나부대니까 국사를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딱 남깁니다. 더 재밌는 것은 네. 여러분 명종 때 보면은 명종 때 도둑이 성행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임꺽정 이런 도둑들이 막 전국을 성행을 합니다. 이러니까 사관이 다 글을 앉았습니다. 사신왈 사관이 말하기를
도적놈들이 이렇게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름주구 때문이다. 그리고 수령이 가름죽을 하는 이유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 할 말은 하는 언론. 야, 멋진데요. 역시 네. 7, 8, 9, 9이 무섭습니다. 아니, 예. 굉장했습니다. 그 실록에 좀 숨겨진 재밌는 이야기들 듣는 시간인데요. 권영식 주무관님께서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네. 부담감이 좀 있긴 한데요. 네, 예전에 그 조선 시대 새쌍둥이를 낳으면 임금님이 그 하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실록과 그 성종실록에 세종실록에 보면 그 새쌍둥이를 낳아서 쌀하고 콩을 10석을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또 재미있는 내용은 그 세종실록에 새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죽고 한 아이만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하고 신하가 이게 논의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거를 지급해야 될 것인가. 근데 임금님은 그래도 이게 10석을 줘야 된다.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승지의 반대로 결국 그 쌀 5석만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아쉽게 네. 됐네요. 오, 네. 나름 할인 지급이. 네, 할인 지급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좀 특별한 또 휴가가 있었는데요. 그 세종 8년에 그 집현전 학자들에게 세종대왕이 너희가 직무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독서할 겨를이 없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마음껏 책을 읽어라. 라는 얼마나 좋아요. 네, 너무 멋진, 복지국가, 네. 복지국가. 예. 복지 대왕이라고 네. 세종대왕을 부르기도 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 조선 이게 세종 때 실시되었던 독서 휴가제가 계속 이제 연이어지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세종 때 실시되었던 독서 휴가제가 이제 영조 때까지도 되어지는데요. 네. 그게 한 320명 정도 그 신하들이 그 독서 휴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독서 휴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장래가 촉망하고 정말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라 발전에 기여할 만한 그런 신하들만 임금이 그렇게 이렇게 지정해서 줬습니다. 아무나 쉽게 하면 안 알겠습니다. 되죠. 예, 예. 욕심 안 내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 일본이 선물을 코끼리를 했는데 상당히 좀 그게 좀 곤혹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록에 보면 그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그런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종 11년에 일본 국왕으로부터 코끼리를 선물 받게 되는데요. 이 코끼리가 처음에는 그 사복시에서 이제 말이나 가축을 관장하는 그런 관서 기관인 사복시에서 이제 기르도록 왕이 명령을 했는데요. 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코끼리가. 예. 코끼리를 구경을 왔던 그 예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쯤 되는 공조 전서를 네. 지낸 이유라는 분이 오셔서 코끼리를 보고 진짜 못생겼다. 처음으로 이제 코끼리를 보니까 네네. 그리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막 침을 뱉었다고 해요. 이렇게 놀리면서 코끼리한테요. 코끼리한테. 네. 그러니까 코끼리도 화가 나가지고 밟아서 그 이유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 사건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끼리가 신하들이 사람까지 죽이고 정말 이게 많은 또 식량을 먹으니까 네. 얘를 이렇게 전라도에 있는 귀양 장도라는 보내요?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귀양 가서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네, 코끼리가 귀양을 갔는데 이렇게 사복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가 네. 섬에 가서 제대로 뭐 누가 잘 이렇게 보호를 못 하니까 이렇게 식량을 잘 먹지 못하고 해서 좀 수척해지고 또 이 코끼리가 사람만 보면 눈물을 흘린다고 이런 전라도 관찰사가 그런 보고를 또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왕이 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코끼리를 다시 육지로 내보내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코끼리가 육지로 왔죠. 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참 이렇게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육지에 와서 있었던 이 전라도 관찰사가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계속 먹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전라도에서만 이 코끼리를 기르냐? 충청도랑 경상도에서도 이거 돌아가면서 길러야 된다. 무슨 폭탄 이렇게- 돌리기도 아니고 네. 서로 맞따라. 네. 아니 이렇게 이제 보고를 올리니까 또 왕이 그것도 그렇다. 그래서 이 코끼리를 충청도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충청도 공주에서 이 코끼리가 있었는데요. 1년 뒤에 또 보고가 올라옵니다. 네. 그 코끼리에게 먹이를 줬던 공주의 한 그 노비가 코끼리 발에 채여서 또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충청도 관찰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코끼리를 기르는데도 이렇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얘가 사람까지 죽였으니 이 코끼리를 다시 섬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세종이 얘를 섬으로 다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안 됐든지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좀 보내고 병들어서 죽게 하지 말라 이런 이제 기록이 이 코끼리에 대한 마지막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실록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왜 할머니가 전해주시는 전래동화가 아니라. 예,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코끼리까지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을지는 몰랐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을 열심히 보관했는데 이게 또 한번 영영 소실될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중종 33년인데요. 1538년이에요. 그 성주 사고가 완전히 소실돼요. 그래서 태조부터 연산군 일기가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관노 종말이 아들하고 사각 위에서 비둘기가 자고 있는데 그거 이제 잡아 먹으려고 이제 횃불 들고 그물 치다가 이게 불똥이 이제 창문 틈에 떨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이 일어가지고 이제 그때 사고도 싹 타고 이제 안에 있던 실록도 다 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춘추관 사고에 있던 실록을 다시 필사해서 네. 다시 봉안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실록이 진짜 임진왜란 때 다 소실됐죠. 조선전기 4대 사고에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이제 전주 사고본만 남고 이제 나머지 실록은 다 소실되니까 가장 큰 그 실록의 그런 피해는 임진왜란 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 중 다행이고 정말 고마운 일인데 이 맞습니다. 전주 사고가 어떻게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그 숨겨진 뭔가 그 스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고바야와키라는 그 상수가 이제 전주를 공략하려고 할 때 그 고경명 의병이 이제 일단 지체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 부윤하고 전라감사하고 이제 오이길 그때 이제 경기전 참봉이었어요. 지금 9급이죠. 경기전 참봉 오이길하고 유인한테 실로 피난의 중책을 맡겨요. 네. 근데 이제 그 정읍의 정읍 태인면에 사는 안희하고 손홍록 그 선비가 손을 들어서 내가 실록 피난을 중책을 맡겠다라고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실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감동적인 거는 그때 당시 안희 선생님이 64세, 손홍록 선생님이 56세였어요. 그 지금은 젊은 이들에 속하는데 그때는 7, 80대 지금 나이. 그때는 엄청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솔들과 노비들 그다음에 당신의 재산을 모두 이제 실록 이 안에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거기다 바친 거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세요. 예. 네. 안의 손홍록. 안희선 그 이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외란도 견뎌냈고 사실 우리에게 또 일제 강점기라는 아픈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그 일제가 이걸 가만히 뒀어요. 우리 실록을. 이런 귀한 자료를 일제가 더 눈독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대산 사고본이 그때 이제 일제 을사늑약이 1905년도에 있었고 경술국치가 1910년이죠. 이 5년 사이에 이제 그 실록을 조사를 합니다. 일본에서. 일본이 주도적으로 실록을 조사해요. 그래서 이제 각 사고에 있는 실록들을 중앙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오대산 사고본이 제일 좋았어요. 교정본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 인쇄본 하기 전에 이제 수정한 교정본이죠. 교정본을 동경제국대학으로 가져갑니다. 1913년도에 가져가요. 그래서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대산 사고본이 전부 다 소실돼요. 그러면서 일부 학자들한테 대출 나갔던 47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2006년도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오대산 사고본 잔존본이 이제 27책이 들어왔었고 이번에 2006년도에 47권이 들어와갖고 총 74권이 오대산 사고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적산산 사고본은 6.25 때 미처 이제 적산산 사고본을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못 시킵니다. 정족산 사고본하고 태백산 사고는 6.25 때 피난을 시키는데 그 적산산 사고본은 북한에서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 있는 걸로 이제 전해지고요. 지금 정족산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 사고본하고 태백산 사고본 두 개가 전해지는데요. 정족산 사고본은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고 태백산 사고본은 국가기록원 부산 기록관에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조선 후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예, 조선 후기 때 전부 다 이제 실록이 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현재는 전부 다 이제 도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전부 다 이제 도심에 있고요. 그게 이제 좀 가장 큰 변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수호 사찰에서 이제 서고를 관리했는데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서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관이냐라고 이제 물으셨는데 조선 시대 때 사관들은 워낙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일들이 지금은 다 쪼개져서 저는 이제 보존 파트를 담당하게 되는 거고, 예, 여기는 이제 편찬이나 전시 이런 파트를 담당하게 되고, 예, 관리 쪽을 담당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옛날 그 조선 시대 사관의 기능들이 아주 이제 좀 세분하게 쪼개져서 여러 분야의 직종의 공무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건축 자재가 또 틀리죠. 조선 시대 사고는 자연적인 목재를 사고 건축물로 썼어요. 근데 현재는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항온 항습을 맞춥니다. 조선 시대 때는 자연 그 환경을 그대로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환경에서도 서책을 500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현재는 인위적인 건물에다가 온습도도 인위적으로 맞춰서 서구 종이는 이제 20도, 습도는 50% 맞춰가지고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공기도 바깥에 이제 그 나쁜 공기를 필터링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기록관 같은 경우는 하루 전기세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관리 비용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관리 비용이 많이 이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예. 국가기록원이 이제 어떤 일을 또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봤고요. 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이유가 바로 올 가을에 이제 그 세계 기록 총회가 있습니다. ICA라 그러는데요. 지금 퀴즈 내려고 그랬더니 나와버렸네.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 동안 있는데 자 이 기록 총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 권영식 주무관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세계기록관리총회가 오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 일원에서 이제 열립니다. 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총회에는 190여 개국이 참여를 하고요. 2,000명 정도의 기록관리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계기록관리 총회는 4년마다 개최가 돼서요. 일명 기록관리 올림픽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총회 기간 동안 국제 회의, 그다음에 특별 강연, 250여 편의 그런 학술 발표, 그런 중요한 그 행사와 함께 또 이 기록 전시회 그리고 산업전, 그다음에 기록문화 탐방, 더 다양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또 저희 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 디지털 기록에 대한 미래의 비전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서울 총회가 기록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고 기록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그런 네.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또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그런 기록 문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한편의 홍보 영상을 보는 듯한 아주 깔끔한 멘트로 세계기록총회 홍보대사를 이제 저와 함께 맡고 있는 이윤석 씨 앞으로 어떤 활동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널리 알리실 거예요? 네. 일단 그 우리 네. 세계 기록 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아프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 사실 좀 그 실록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일일 300 들여가지고 항온 항습에 가끔까지 그 바람까지 쐬어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걸 보니까 그런 요양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 오늘 자리가 그 기록을 기록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이 국가기록원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세계기록총회가 잘 마무리되기를 제가 끝까지 참여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왜 우리가 흔히 그 서양 문화 예술이 참 다양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많이 부러움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뭐 하나 훌륭한 어떤 명작이 하나 있으면 계속 그 원작을 리메이크해서 계속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최근에 한류며 뭐 많은 그런 이제 드라마, 영화 이런 콘텐츠들이 결국은 우리의 소중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가능한 거고, 또 앞으로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아까 재밌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우리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산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 기록 총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록의 또 우수성을 알리고, 또 이제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대회인 만큼 또 세계인들에게 또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홍보대사를 비롯한 우리 또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애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이런 기특한 콘서트에 시간 내서 와주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훌륭한 토크 콘서트, 또 세계기록 총회 홍보대사 위촉을 맡아주신 두 분, 그 KBS 최원정 아나운서님, 또 역사전을 그날에서 아주 굉장한 위트와 유머로 어려운 역사를 쉽게 풀어가지고 계시는 이윤성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 오늘 조선왕조실록을 가지고 토크 콘서트 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미리 자료도 검토하고 왔습니다만은 아주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너무 그 좋은 내용이고 또 몇 번씩 들어도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고 우리 선조들이 좀 훌륭한 자료를 남겨주었구나. 또 그래서 이 기록이 그만큼 소중한 거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런 기록 안 남겨줬으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재미있는 토크 콘서트를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기록문화 강국으로 이렇게 13개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록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는 것 같고, 아까 우리 홍보대사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계기록총회가 9월에 다가와 있는데 세계기록총회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이런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조님들의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정에 우리 두 분 홍보대사께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